근데 사실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이제 앞서 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셔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또 최상목 대행이 키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이렇게 되면 지난 한 해 내내 반복해 왔던 바대로 그 8석의 정치력이 발현되지 못해서 통과는 안 되고 또 거부권 행사하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도 이제 2표가 모자라서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의 벽을 넘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바로 민주당에서는 이제 내란 특검법을 다시 한번 준비했고 특히 국민의힘이 그동안 위헌적이다라고 했던 내용들을 사실상 다 수용했습니다. 네. 100% 아니라 200% 이상 수용했다고 저는 보여져요. 특히 제3자 추천에 의한 특검 추천을 네. 받아줬고 또 대법원에서 부담스럽다고 할 정도로 대법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했고 그리고 저희가 비토권이라고 하는 거부권마저도 안 쓰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했고요. 또 특검의 기간이라든지 특검의 그 대상 범위도 사실상 이 비상계엄과 비상계엄에 한정해서 한 것이 맞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 안 받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 네. 저희들이 조금 더 제가 지난주에도 개인적인 개별적인 노력들을 좀 더 많이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이제는 사실은 거부할 명분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뭐 보수 개멸론이 개멸법이니 뭐니 해가지고 오늘은 종북 특검 나왔습니다. 종북 특검. 예, 그러니까 방금 지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검법은 종북 특검이고 왜곡된 대북관을 끼워 팔려고 하고 있다. 대북 정책까지 수사하려고 하는 민주당 나빠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빨간 칠을 다시 열심히 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심지어는 뭐 거기 모 대변인께서는 김여정 하명 특검이다라는 표현도 쓰시던데 네. 참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이 그 12.3 비상 계엄을 합리적으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소위 북풍을 유도하려고 했었던 행위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 행위들도 12.3 비상계엄에 포함되어 있는 행위였기 때문에 네. 그것을 조사하자라는 것이 왜 이것이 이렇게 종북이라는 표현까지 들어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그 국민의힘이 어쨌든 그 특검에 대한 뭐 특검을 통해서 본인들이 다 잡혀갈 건지 아니면은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못 받겠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제는 저희 민주당에서 내놓은 특검이 양보할 만큼 충분히 양보했고 네. 또 지금 이 정부에서조차도 위헌성은 상당히 해소가 됐다. 법무부에서도. 네, 예. 그렇게 그래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상당히 뻔뻔한 되치기를 하고 있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놓고 방금 전에 또 속보 나온 거에 따르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을 버려놓고도 책임은 지지 않겠다. 그리고 감옥은 안 가겠다. 나한테 수갑 채우지 마라. 불구속 수사로 해서 대충 넘어가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종범들이 난리칠 판이거든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 시켜서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만 억울해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종범들은 싹 다 구속되어 있는데 지금 주범에 해당하는 수괴는 나는 감옥 안 갈 거야. 불구속으로 수사해줘. 이런 요구를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은 사실 이런 얘기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12월 3일 내란 있고 그다음에 계속 시간이 지체되면서 명실상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렇게 뻔뻔한 되치기가 우리 사회 여론 시작에 반영이 되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또 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아니, 지지율 얘기는 뭐 조금 이따 또 할 네.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 이 내란 특검법에 외환이라는 말은 안 들어가 있지만 네. 검찰의 김용현 씨 공소장에서 그 빠져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지금 윤석열 씨가 이 드론 평양에 보낼 때 그걸 직접 지시했다라고 하는 그 증언들이
그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연평도에서 6월부터 8월까지 뭐 그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자주포하고 이 로켓을 쏘면서 훈련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내란이 만약에 성공해서 네. 이 그거에 맞서서 싸우는 시민들을 뭐 이 연행하고 체포하고 영장 없이 그다음 고문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매우 비극이었겠지만 네. 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그냥 무차별적인 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죽어나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중을 따지면 어쩌면 내란보다도 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었던 이 시도가 훨씬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전쟁 유도 혐의. 예, 이거는 이 보통 일이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란 특검에서 수사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걸 무슨 종북 특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네. 부끄러워해야 돼요. 예,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아마.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보면은 아무 책임도 안 지겠다고 이제는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도 안 당하겠다, 탄핵도 안 당할 걸로 믿고 있고, 그다음 아까 불구속 뭐 상태에서 조사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이 여론조사 효과로 인한 착시 같은 게 확실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헌재에서 그 내란죄 왜 뺐냐? 국회 탄핵 소추도 아니고 네. 이렇게 내란죄라는 그 명칭을 뺀 거죠. 그 사실관계는 다 그대로 넣은 상태에서 그 왜 뺐냐? 형사 재판을 그 내란죄를 넣어야지. 근데 그 말은 뭡니까? 그렇게 해서 이 형법 관련해서 형사 재판이 끝나고 나서 야 탄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수사하고 형사 재판 끝나고 해야 된다라고 자기들이 이 말하자면 그런 속내로 주장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저께 어제 뭐 이렇게 거치면서는 탄핵하고 나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체포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예. 프레임 전환을 끊임없이 프레임 하고 있는 전환을 거죠. 계속하고 예, 근데 예. 이 모든 뭐 것은 내란이냐 소란이지 뭐 이런 식의 예. 그렇죠. 내란을 소란이라고 하는 예. 거는 그 저 롯데타워 있죠. 그거를 이쑤시개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일을 별거 아닌 것처럼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의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냥 뭐냐? 그냥 시간 끄는 겁니다. 네. 시간 끄는 것이고 시간을 끌수록 자기들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실제로 여론 지형도 그런 변화가 일부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더욱 기고만장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리가 잘한 거 아니니까 착각하지 말라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다 착각하면서 이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실제로 저는 이제 일정 정도의 조금 먹힌 측면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내란은 소란이라고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지만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극우적 판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주장에 힘을 싣고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고 평범한 시민들은 응답을 잘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보수가 과표집되면서 최근에 이제 갤럽이나 리얼미터나 이런 데서 여론 시장이 좀 출렁이는 것 같은 이게 말이 돼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이제 조사가 나오는 거다. 한길 리서치 포함해서 말이죠. 그게 굉장히 지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직적으로. 거죠. 예. 저는 19일언이라는 표현을 좀 써보려고 해요. 10개의 입이 똑같이 하나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윤석열 변호인단이 하는 얘기를 국민의힘 지도부와 또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일시에 똑같은 내용들을 받고 그 얘기를 또 극우 유튜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확대 재생산하고 네. 그거를 현장에 저기 나가 있는 그 관저 앞에 아스팔트 위에 이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그 네. 세력들 거기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서 그걸 활용하면서 또 카톡으로 그 내용들을 전달하고 네. 지금 이것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12.3 비상계엄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부분은 이미 잊혀진 지 오래. 지금은 어떤 것이냐? 정쟁만 남았다.
그래서 궤변을 낳았는데 우리는 궤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이 궤변이 지금 현재 일반 그 특히 보수를 지지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보수를 지지해야 할 새로운 명분을 만들어준. 그래서 지금 이 여론 지지가 이렇게 거의 초박빙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약간 좀 나이브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당신들이 하는 얘기는 말도 안 돼라고 우리는 타일르려고 했는데 저쪽은 그것을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믿음 정도가 아니라 네. 맹신하고 있고 그것이 오히려 지금의 이 국면을 만들어낸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이제 다른 분들도 저는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지지층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같이 끌어안고 가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조기 대선이 가능하겠고 또 그렇다면 어쨌든 당만 똘똘 뭉쳐 있다 보면 그러면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공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뭔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뭐 포석도 깔려 있겠죠.